4개월 후가 됩니다만 12월이 되면은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공격해 옵니다. 한강 이북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은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를 그쪽으로 빼내고 백제의 부흥군이 전투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협동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누가 들어간다? 일본군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한반도에는 지금 어떤 나라들 군사가 들어있느냐? 당나라와 신라, 백제 구원군이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고, 거기에 고구려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외국은 남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남쪽으로부터 움직여서 지금 당과 신라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당나라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내려오던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구자들은 중대형 황태자가 왕자 풍장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것을 놓고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당시 외국이 백제의 왕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왕자가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다. 그러면 그 진짜 인물은 누구냐? 중대형 황태자를 의자왕의 아들 풍장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뒤바꿔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장이라는 인물은 없는데 일본 서기에 그냥 중대형 황태자가 백제로 들어갔는데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가 백제로 가서 싸웠는데 그 인물이, 그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은 풍장이 바로 중대형 황태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주장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평가할 주제는 제가 못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겨놓고, 다만 저는 현가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백제의 왕을 즉위시켰고 군사 5,000명 이상이 보냈겠죠. 군사들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투입을 시켰고 무기와 식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백제 구원군 파병이라는 업무에 있어서 발등에 불을 꺼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끊어져 버린 백제 왕을 풍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고 나서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망 후 2개월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장지는 아스카로 정했습니다. 그 부근에 묻은 게 아닙니다. 아스카는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10월 7일 날 천황의 관을 배에다 싣고 아스카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망 후 2개월입니다. 당시에 뭐 얼음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관리공에다 안치해놓고 2개월을 두고 있다가 이게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요? 백제 파병군의 업무가 너무도 긴급했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렀고 어머니의 시신은 완전히 그 여름날에 그 2개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스카로 떠나던 날,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아스카로 떠나던 날, 중대형 황태자는 후쿠오카에서 향가 한국을 짓고 있습니다. 만엽집 15번가입니다. 이 만엽집 15번가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시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그 2달 전에 지은 작품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고 떠날 때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녀집의 눈물가가 사망 당시의 노래가 아니고 장례식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둘이가 바로 며칠 상관으로 겹쳐져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2달 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녀집의 눈물과 하늘로 보내드리는 저승으로 보내는 노래, 그것은 언제 지어지는가? 장례 때, 즉 공식적 장례 때 행사되더라. 공식적 장례식 때 만들어지더라.
이런 시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향가와 마녀집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가 연구해 놓은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당시의 향가는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녀집 15번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 왜 중요한지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대께서 물을 건너려 하시는 날부터 바다에 애기 구름이 끼어 있구나.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란 하삿지. 오늘 저녁에 달이 밤늦도록 저승길을 선명하게 밝히겠지. 이 빨간 글자는 뭐냐? 뜻과 발음의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빨간 글자는 다 뜻과 발음의 법칙에 따라서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 부분들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보시죠.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라는 하삿지.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중대형 황태자는 과거 어머니의 면전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권력을 가진 신하 소와 임록을 암살하는 을사의 변이라는 대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고 이후 대화 개신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남동생이었던 효덕천왕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제 구원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파란의 과정에서 어머니 제명천왕은 아들에게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중대형 황태자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란 하삿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셨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과 마녀집 15번가의 내용이 완벽하게 판박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왔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 위 풍성한 구름 위에 석양 비치니 오늘 밤 뜨는 달은 청명하기를 바라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넓은 바다 위 풍성한 구름 위에 석양 비치니 오늘 밤 뜨는 달은 청명하기를 바라네. 해독된 내용하고 당시 중대형 황태자가 제명천에 가 있었던 후쿠오카 내용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올바로 풀이된다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슬픈 노래가 뭐가 있다고 천몇백 년이나 전해오겠습니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해오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 해석이 맞다면은 한 구절이라도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해독에는 일본인들의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풀어온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녀집을 처음 연구하게 되었을 때 15번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가가 이게 우리말로 된 향가가 아니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무나라 노래 속에서 나무나라 노래책이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 왜 향가가 그 속에 들어있고 왜 그게 우리말로 이 사람들이 써놓고 있는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 15번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15번가는 다른 작품과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